2024년 11월 20일 오전 생각의 끄적임을 공유합니다. 경제증시 이슈에 대한 공유와 해석에 있어 주관적인 관점이 많이 첨부됩니다. 맞고 틀리고 보단 다양한 해석으로 재밌게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1. 나의 오늘은 누군가에겐 간절히 원하던 내일입니다. 이 글귀는 죽기 직전 순간에나 깨닫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의 오늘이 행복하고 한 번 더 웃는 일로 가득하기를 바라며 시작합니다. 2.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무기 타격 승인으로 인하여 러시아는 핵무기 사용에 대한 간접적인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게 전쟁 긴장감이 커진 것이 무색하게 뉴욕 증시는 엔비디아 시적 콜 확인 전까지 내달리기로 맘먹었나 봅니다. 주요 지수 대부분이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테슬라는 여전히 상승 유지 중입니다. 슈퍼마이크로도 보고서 제출로 우선 40% 가까운 상승은 나왔습니다. 3. 엔비디아 시적 발표는 내일 장종료 후이니 한국 시간으로는 내일 오전장이 열리기 전에 확인이 됩니다. 주요 리서치들은 엔비디아의 호실적을 기대하며 목표 주가를 평균적으로 180불 타겟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어제 147불로 5%의 근접한 상승으로 마감하였습니다. 몇 가지 시나리오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내일 정규장도 상승 시적 발표 프리마켓 상승의 제일 긍정적인 시나리오와 내일 정규장 강한 조정 시적 발표 프리마켓 상승의 반전 상승, 정규장 상승 시적 발표, 프리마켓 급락의 부정적 시나리오 등이 큰 틀입니다. 부정적인 스토리의 근거는 중국향 매출 우려나 향후 멀티플 부여 제한사항 등일 겁니다. 다만 내년 이후 더 많은 실적을 제시하고 엔비디아라 어떤 게 주가 하락 시점의 변수가 될진 현재는 추정보단 랠리속 대응이 나은 선택지로 보입니다. 피테크의 운명을 쥐고 있는 엔비디아의 디데이는 내일입니다. 4. 오늘 아침 7시 스페이스X의 스타쉽 6차 발사 및 시험 비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발사의 목표는 이단부를 인도양에 안정적으로 착수시키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시험 비행에서는 착수 직전 혹은 직후에 기체가 폭발했었습니다. 다만 이번엔 로켓팔로 본체를 잡는 건 실패했습니다. 지난번 5차 발사 때 한 번에 성공하여 놀라움을 주었던 기술입니다. 여러 번의 시도로 결국은 완벽한 잡기의 완성도를 높여갈 것으로 봅니다. 스페이스X의 스타쉽은 71m 길이의 1단 추진체, 슈퍼헤비와 50m 길이의 2단부 스타쉽 우주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스타쉽 발사 이벤트가 현재 상승 랠리를 하던 우주 섹터에 잠시 조정 구간을 줄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우주 섹터는 바닥에서 이제 치고 올라온 글로벌 대형 섹터의 초입부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5. 한국 증시는 외국인들의 확실한 놀이터입니다. 유독 최근이 더 심하네요. 49,900원까지 옵션 만기일을 활용하여 밀어버린 후 자사주 매입 소식을 기반으로 이틀간 13%나 올린 삼성전자입니다. 현재 56,000원 구간을 횡보하며 급락한 차트 이평선을 줄여서 반등하길 바라지만 54,000원 구간까진 갭으로 띄운 구간을 메우고 올라갈 가능성을 제시했었습니다. 어제는 0.7%로 소폭 하락하며 선방을 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이 아직도 현물 주식은 매도로 대응하면서 선물과 옵션으로 올리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를 월요일 291만 주, 화요일 224만 주, 총 2,900억어치 순매도한 외국인입니다. 참 징글징글한 놈들입니다. 파생으로만 알차게 먹는 중입니다. 6. 한국인에게 삼성전자는 고인이 되신 이건희 회장 거, 지금은 이재용 회장 거란 단순한 공식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용 회장의 삼성전자 지분은 고작 1.63%에 불과합니다. 물론 일반개인이 이 정도 보유했다면 재벌이긴 하죠. 현금 가치로는 5조가 넘으니까요. 새삼스레 삼성전자의 지분 구조를 한번 같이 공유해 보겠습니다. 7. 삼성전자의 실제 최대 주주는 8.51%를 보유한 삼성생명입니다. 삼성물산이 5.01%로 이대주주이며 홍라의 1.64%, 이재용 회장 1.63%, 이부진 0.8%, 이서연 0.79%로 사주일가가 4.86%를 보유 중입니다. 삼성화재가 1.49%를 보유 그리고 자잘하게 보유하여 삼성그룹사와 일가가 20% 가까이 보유 중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이 7.68%로 실질적인 이대주주이긴 하나 경영권에 관여는 하진 않죠. 블랙록 자산운용사가 5.02%로 대놓고 가장 많이 보유 중이긴 합니다. 대부분은 지분 신고하지 않는 5% 미만을 소유할 겁니다. 그러면 왜 겨우 4.86%를 보유한 사주 일가가 삼성전자의 주인이 된 걸까요? 8. 이재용 회장은 삼성전자의 지분은 1.6%로 적게 보유 중이지만 최대 주주인 삼성생명의 지분 10.44%를 보유 중이고 이대주주인 삼성물산의 지분은 18% 정도의 지분을 보유 중입니다. 그리고 삼성생명의 최대 주주는 또 삼성물산입니다. 자, 헷갈리지 않으시죠? 정리하자면 이재용 회장이 삼성전자의 주인이라 흔히들 부르는 이유는 본인이 가진 1.63% 삼성생명 8.51% 삼성화재 1.49% 삼성생명이 최대 주주 삼성물산 5.01% 총 15.01%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흔히들 개인 지분이 적어도 주인이라 인지하고 있는 겁니다. 수직구도로 보면 최정점에 이재용의 장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로 이어집니다. 지난주 10조에 가까운 자사주 매입과 소각 이벤트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또 삼성전자 전략실은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물론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9. 예정대로 자사주 매입과 소각이 마무리되면 삼성생명, 삼성화재의 합산 지분 10%의 지분율에 변동이 생깁니다. 당장 3개월 이내에 3조 원어치를 매수하여 소각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10.08%로 0.08%의 지분이 추가됩니다. 자사주 소각으로 인하여 기존 주주의 지분율이 올라가면 좋은 일인 것 같지만 한국은 금산법으로 인하여 금융회사는 계열회사의 지분을 10%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는 법이 있습니다. 결국 추가분 0.08%는 시장에 매각을 해야 합니다. 만약 10조 원어치 전부 매입했다는 가정을 하면 삼성생명, 삼성화재의 지분율은 10.29%가 되기 때문에
0.3%에 가까운 지분을 시장에 또 내다 팔아서 10%를 맞춰야 합니다. 만약 10조 원이 자사주 소각이 완료되어 초과분을 매각하면 삼성생명, 삼성화재는 총 9천억 1조가량의 현금을 확보하게 됩니다. 아마도 배당 재원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과거에도 그렇게 활용했습니다. 그런데 자사주 매입 소각이 결국 또 1조가량의 오버행, 주식 매도 물량을 최대 주주 측에서 나와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삼성전자는 그동안 자사주 매입과 소각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10. 삼성전자는 이건희 회장님이 돌아가시기 전부터 상속으로 인해 내야 할 현금 마련이 쉽지 않아 여러 이슈를 만들더니만 상속 이후에도 이재용 회장은 상속과정 문제로 계속 법원을 들락이고 있습니다. 다들 삼성전자 잘 돼야 한다고 하면서 오너는 맨날 간방이랑 법원 왔다 갔다 하느라 바쁜데 회사가 제대로 돌아가는 게 이상한 겁니다. 지금 또 변수는 홍라의 여사 유고시입니다. 어느 누구도 언급은 안 하는데 결국 사람은 죽습니다. 홍라의 여사는 현재 1945년생으로 79세 내외입니다. 삼성전자는 2차 상속 중요 폭탄이 예정되어 있는 셈입니다. 슈퍼리치의 해외 이민이 가끔은 이해가 됩니다. 11. 어제 코스닥은 그동안 시세를 주도하던 바이오 섹터 급락 이슈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최근 시총이 큰 바이오주의 하락 개별 이슈는 거의 없습니다. 트럼프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를 지정하자마자 바이오 섹터에 세론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무차비한 세론 속에서도 외국인은 야무지게 담아가고 있습니다. 그냥 한국 증시에서 외국인을 견제해주고 대항해줄 기관과 개인이 힘을 못 쓰는 모습입니다. 바이오 섹터는 최근 시총 상위권에 올라온 종목군들 위주로 낙폭이 유독 컸는데 결국은 다시 조정 후 바이오 섹터 주도권 움직임에 합류할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 새로운 바이오 섹터 내에서도 테마가 다시 움직이고 있으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여러 차례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12. 2차전지 섹터가 그나마 바닥반등에 성공하다가 다시 눌렸습니다. 아직까진 실적이 나오지 않는 게 당연합니다. 전방산업이 침체되었으니까요. 전기차를 베이스로 하던 배터리 시장 구조도 ESS와 로봇 등 다른 분야로 빠르게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벤처로봇 업체인 베어로보틱스 자율주행 로봇용 배터리 생산 공급 기사가 나오기도 합니다. 지금은 잠시 시장이 주춤해 보이지만 결국 2차전지 배터리는 계속 고도화되며 기존 전기차 외에 ESS와 로봇까지 배터리 사용처가 확장될 것으로 봅니다. 그 과정에서 더욱 안정성 있는 배터리를 요구해 질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전고체 배터리로 가는 과정도 거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지루한 구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13. 국내 로봇 섹터의 투탑은 시총 기준으로 두산 로보틱스와 레인보우 로보틱스라고 공유했었습니다. 현재까지는 실적은 다들 형편없습니다. 실적 보고 접근 할부는 한 3년 5년 뒤에나 보시면 될 겁니다. 물론 그 사이에 주가는 선반영이 되겠지만요. 두산 로보틱스가 두산 바켓 효과로 실적 구조가 타이에 의해 변할 가능성이 현 시점에선 가장 빠르겠지만 본업의 매출이 아마도 주가 상승 멀티플 제시 요소가 될 겁니다. 로봇 관련주의 신규 상장이 계속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해당 시장이 확실히 현 시점에선 성장 섹터임은 맞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산업용 로봇을 포함하여 로봇 사용률이 제일 높은 나라입니다. 산업용 로봇 외엔 실생활에 적용될 로봇을 만드는 게 현재 글로벌 트렌드입니다. 14. 정부는 동해 심해가스전 대왕고래 개발과 관련하여 27일 개발전략회의를 열고 한국석유공사가 제출한 첫 시추 계획을 최종 승인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한국도 중동의 어느 나라 마냥 석유나 천연가스가 콸콸 나오면 좋겠다 싶은 상상만 해보겠습니다. 15. 비트코인 시세는 여전히 강합니다. 트럼프는 미국의 대표 코인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의 CEO를 정부 직속의 가상자산 자문위원장으로 제안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인베이스의 CEO인 브라이언 암스트롱도 트럼프에게 1억 달러나 후원하기도 했습니다. 만약 그가 트럼프 정권의 첫 가상자산 분야의 중책을 맡게 된다면 미국은 가상자산 주도권을 가져올 정책을 많이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16. 트럼프의 전쟁 종결 이벤트를 앞두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긴장감은 반대로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우크라이나 마이너스 러시아 관련한 이슈가 극과 극으로 나오면서 관련주들의 변동성이 컸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재건 플랜을 곧 발표한다는 소식에 재건주들이 다시 시세 분출을 할 준비를 할 찰나에 어제 장중에 미국의 바이든이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를 타격할 장거리 미사일 사용을 허용키로 했다는 기사와 유럽에서도 공격용 무기를 허용하려 한다는 속보들이 뜨면서 전쟁이냐 평화냐로 계속 날선 수급 공격들이 이뤄졌습니다. 장 마감 후엔 러시아의 푸틴이 핵무기 사용 교리 개정을 승인했다는 속보가 뜨면서 시간의 마지막 거래대엔 전쟁 테마주들이 상한가에 들어가고 우크라이나 재건주들이 마이너스 3에서 5%씩 하락 마감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미국이 제공한 에이테크스는 그동안엔 방어 목적에만 사용하도록 제안했었는데 바이든은 러시아 본토 공격을 승인한 겁니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선 예전부터 허용해달라 요청했었던 부분이고 최근 북한 병력이 투입된 것을 계기로 바이든 정부는 러시아의 전쟁 확대를 우려하여 주저했던 부분을 풀며 처음으로 승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실제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국경 근처로 실제 발사하며 타격을 시작했습니다. 17.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지원국들의 장거리 무기 사용과 러시아 본토 공격 허용은 서방 국가의 직접적인 분쟁 개입을 의미한다며 러시아의 대응은 적절하고 명백할 것이라고 경고한 적이 있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서 본다면 당연한 입장이긴 합니다. 세상은 갈수록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살기 힘들어지는데 러시아나 중국 때문에 제3차 대전이 벌어지는 건 아닌가 심히 우려도 되긴 합니다. 뒤가 없는 지도자는 언제든 핵 버튼을 누를 수 있습니다. 어차피 본인 죽으면 세상도 끝나는데 아쉬울 게 있을까요? 아직까진 모두의 마음속에 제3차 대전 같은 건 이제 없을 거야 라고 단정 짓고 살고 있겠지만요. 금융시장에선 전쟁 긴장 리스크가 컸는지 미국 장기물 금리가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안전자산인 국채로 수급이 몰린 탓입니다. 오늘 장 초반에 전쟁 테마주들이 캡 상승 후 무너진다면 바로 재건주들이 반등에 나설 겁니다. 새롭게 들어설 트럼프 정권은 전쟁 종결과 평화 협상을 한다는데
바이든은 임기 막판까지 적극 지원한다니 이쯤 되면 전쟁엔 선과 악 따위는 없는 듯합니다. 그냥 이기는 자가 선이 되는 게 전쟁인가 봅니다. 18. 재미난 이야기 시리즈 루닛을 공유하고 60% 가까이 단기 급등이 나왔습니다. 너무 급하게 올랐는지 단기 과열 예고 대상이 되기도 했네요. 어제 리뷰 시리즈를 하며 후속타 뷰노를 언급했는데 역시나 따라갑니다. 후속타는 계속 나올 겁니다. AI 바이오는 이제 시작입니다. 앨런 머스크는 AI가 환자 진단하는 시대 올 것이라고 트윗을 올렸습니다. 현재는 AI 바이오는 의사의 판단의 보조수단으로 활용 중입니다. 그러나 가끔 AI 바이오와 현재 의사와 판단을 내리는 테스트를 할 때 AI 바이오가 더 정확하게 진단한다는 데이터가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AI 바이오로 인해 바이오 산업의 성장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고 있습니다. 19. 어제 19일 14번 항목의 리뷰 시리즈 중 하나인 S바이오메딕스가 어제는 바로 상한가로 들어섰습니다. 팁으로 이유 없는 급락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공유드렸습니다. 등락의 무게를 버틸 틈도 안 주고 위로 올려버렸습니다. 우선 등은 나왔습니다. 락도 나오겠죠. 임상은 더 해야 합니다. 어제 하루의 등락으로 회사를 보시는 것보단 조금 더 긴 시계열로 보시길 권장합니다. 리뷰 시리즈로 가끔 등장할 회사가 될 듯 싶네요. 유전자 세포치료, 바이오 테마들을 두루두루 살펴보셔도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 11월 8일 17번 22번에 공유한 날 존 보소로 천국의 계단 매집을 활용하여 별명 붙인 유엔젤도 리뷰 시리즈 해보겠습니다. 당시 21번에 소설을 좀 써둔 게 있습니다. 바로 급등을 보내거나 천국의 계단을 폭락시켜 마지막 매집을 위한 쇼타임을 할 가능성을 공유했습니다. 지난 글을 참고하시고 차트를 보시면 더 재밌을 겁니다. 주가를 언급하며 공유하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 현재 천국의 계단 내리막길에서 어떻게 더원MTS 측에서 그림을 그리는지 재미로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재미난 시리즈 후속 리뷰에 다시 등장할 가능성이 있는 회사네요. 20일 오늘의 재미난 이야기 주인공은 보물섬입니다. 영화나 만화를 보면 과거 보물을 싣고 가던 배가 침몰한 곳에서 보물선을 발견하여 금은보화를 발견하고 부자가 되는 그런 진부한 스토리가 있습니다. 자, 오늘의 진짜 주인공은 제일제강으로 지금은 사명이 제이스코 홀딩스로 바뀌었습니다. 22. 2018년도 러일 전쟁 때 침몰한 돈스코이오가 울릉도 인근 해역에 묻혀있는데 발견했고 군함의 10조 금화가 200톤으로 150조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당시 시세로 160조에 가치라 했는데 최근 금값 상승을 보면 거의 삼성전자 시총 한 개를 바다에서 건지는 거라 실제로 건졌다면 어마했겠습니다. 이 말은 이뤄지진 않았다는 겁니다. 당시 상품권, 암호화폐 등의 사업 등을 하던 신일그룹이 주도하여 해당 작전을 만들었고 제일제강은 신일그룹의 자회사라고 소문이 나면서 주가가 단기 급등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제일제강이 공시한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한 양수도 계약에 나온 이름들로 인해서 신일그룹과 엮였다는 소문이 퍼진 거죠. 23. 당시 1,400원 내외 주가는 한 달 내에 5,400원대까지 가며 불꽃놀이로 끝났습니다. 당시 신일그룹은 보물섬과 암호화폐를 연계한 작전을 펼쳤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일제강을 실제로 인수하려 했던 거죠. 그런 여러 이슈를 거쳐 새로운 최대 주주로 변경이 되어 사명은 제이스코 홀딩스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아이템을 잡은 게 필리핀의 니켈 광산 채굴입니다. 2차 전지 시장이 핫해지니 광산으로 새로운 판을 짜봅니다. 몽골 광산을 인수한 금양이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제이스코 홀딩스의 최근 기타 법인으로 지분을 매집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시점은 11월 10일 320억의 단기 차입금 증가 결정을 한 후입니다. 해당 자금은 3회차 전환사채 상환에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현재까지는 12일부터 20여만 주가량을 누군가 모으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또 400억 사채를 발행합니다. 400억 사채는 파우스트 제1차 주식회사가 100% 납입하는데 사채업자의 진한 냄새가 납니다. 그렇게 들어온 자금은 운영자금 70억, 대출 330억을 상환하는 데 사용하기로 합니다. 330억은 11월 12일 메리츠로부터 단기 차입금 빌린 돈을 갚은 것으로 보이네요. 400억 입금 예정일은 12월 20일입니다. 한 달의 기간이 남았습니다. 24. 400억 12 발행 소식과 함께 과거 투자 들어온 12전환 공시도 같이 나옵니다. 1,580원에 투자한 63만 주 정도가 11.21에 나옵니다. 현재 주가가 1,965원이니 수익 구간이긴 하나 이틀 동안 주가가 빠지면 재미를 못 볼 수도 있습니다. 재미를 볼 수 있게 작업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이스코 홀딩스는 오전에 글을 쓰다 보니 더 디테일하게는 시간에 쫓겨 더 작성하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내일이나 주중에 후속으로 이어보겠습니다. 25. 바이오가 축쓰는 와중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또 대형 수주 공시를 내줍니다. CDMO 쪽이 오늘 반응이 좀 나올 듯하네요. 이게 바이오 전체 섹터의 반등으로까지 이어질지도 지켜볼 포인트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년 수주액이 5조가 돌파하는 창사 최초 기록도 달성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재미난 이야기를 조만간 해봐야겠네요. 26. 스페이스X가 조금 전에 인도양의 목표물에 착륙했다고 하는 속보를 마지막으로 보냅니다. 시험 비행이 결국은 성공한 스페이스X입니다. 앨런 머스크는 그냥 신이 되려나 봅니다.